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무려 4% 넘게 급등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 삼중고 상황에서 힘겹게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온 요즘 대기업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손을 놓고 가장 윗분들의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스튜디오 퍼즐이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대기업 임직원들이 올스톱한 채 숨죽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고가 평가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결과는 곧 인사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임직원 인사 시즌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일찍 경험한 기업들은 평소보다 더 이르게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마평이라는 말이 있죠. 과거의 조정 관료들이 궁궐 혹은 조정에 들어갈 때 가마나 말을 타고 오다 중간에서는 반드시 내려야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표시하는 기석을 하마비라고 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나 상대방의 상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듣게 되고 이것이 정치적 소문으로 이어져 하마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인사 시즌이 되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하마평이 나오게 되는데 이젠 하마평에 언급되면 오히려 낙마한다는 징크스가 나올 정도로 인사를 앞둔 임원분들에게는 하마평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구체적인 하마평보다는 주요 그룹들의 분위기와 더불어 대략적인 움직임과 인사 전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K대기업 막형 삼성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은 올해 고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이면서 동시에 이재용 회장의 취임 1주년이 맞물리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등 초격차 기술 제도약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보니 내부적으로 조직 쇄신 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특유의 신상 필벌이라는 인사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나 관심은 그룹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일 텐데요. 주력 사업인 반도체가 부침을 겪다 보니 얼마나 큰 폭의 변화가 생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팎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CEO들의 이름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는 60세 룰이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죠. 고위 임원들은 60세가 넘으면 일선에서 물러나고 40, 50대의 비교적 젊은 사장이 승진하는 구조인데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때부터 적용됐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종희 부회장, 경기현 사장 모두 60세 룰 코앞에 서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삼성전자에는 60세가 넘는 부사장급 이상 임원이 약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경기현 사장과 노태무 사장은 각자가 맡은 반도체 사업과 모바일 사업에 희비가 걸리면서 거치가 관심입니다. 대외 변수를 중시할지 경영 전략을 중시할지에 따라 이들의 인사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SK그룹도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 2주가량 인사 시기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입니다. 주로 해외 사업이 많고 대외 변수가 산적해 있다 보니 미리 조직을 정비해 다음 사업을 준비하겠다는 구성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최태원 회장과 CEO들은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글로벌 경영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 주요 경영진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8일 폐막 연설에서 최 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로 빠르게 확실히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면서 다시 한번 서든데스의 위험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계열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성적표를 받기 어려운 기업들이 떨고 있겠죠. 5개 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연간 적자가 불가피해 보이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바이오팜 등 바이오 계열사 등이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SK온도 연내 흑자 전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대외적 이슈 때문에 부진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곧 인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동시에 세대 교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LG그룹과 현대차그룹은 조용한 편입니다. 구강모 회장 취임 후 6번째 인사 시즌을 맞는 LG그룹은 11월 말 정기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는 구 회장이 주재하는 하반기 사업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 이 보고회를 마치면 본격적인 인사 시즌을 맞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지금의 3인 부회장 체제를 더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주요 계열사들의 CEO들을 교체할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이끄는 권영수 부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권 부회장의 거치와 그에 따른 연쇄 인사가 있을지가 관건이죠. 현대차그룹은 최근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정의선 회장이 그룹 인사에 대한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현대차와 기아가 역대급 실적이 예고되는 만큼 다른 그룹들처럼 실적 부진에 따른 조기 인사 가능성은 낮고 또 획기적인 인사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속도 조절에 들어간 수소 분야에 대해선 어떤 조정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도 들립니다. 4대 그룹 외에는 주요 계열사들의 수익성이 떨어진 롯데그룹이 관심입니다.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과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 등이 모두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아무래도 롯데쇼핑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동시에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롯데케미칼 상무로 승진했던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상무의 승진 여부도 주목됩니다. CJ그룹도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니 인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계열사들의 CEO를 교체하는 강수를 둬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부의 분위기를 잘 다독여야 한다는
등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신세계그룹은 일찍이 인사가 있었죠.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사장들의 사람이 물러나고 이명희 회장 측근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과거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을 위기 상황이라고 직시한 듯하네요. 기업은 각자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반응도 각양각색인데요. 인사의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인사를 통해 매번 변화를 주려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엔 코로나 못지않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기업마다 전반적으로 변화의 폭을 많이 줄일 것이라는 예측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들은 영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습니다. 고가 시즌에 일을 벌였다가 사고라도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블랙홀에 빠지게 될 테니까요. 떨어진 낙엽을 조심할 게 아니라 낙엽 자체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아무쪼록 인사에서 웃든 웃지 못하든 힘든 시기에 모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